하겠습니다. 네. 3, 2, 1. 오늘은 이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직 1개월, 본부장 직책에서 해임, 또 이제 새로 신설된 이제 TF팀으로 인사 발령이 되는 처분을 당한 이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부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직과 인사발령, 보직 해임까지 결합된 사건이면 또 이런 간단한 사정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큰 책임을 물은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이런 징계를 받게 됐나요? 징계 사유로 이제 쓰여 있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집단 면담을 신청하는 등 뭔가 단체 행동을 선동했다. 이런 게 이제 징계 사유에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 선동을 했다면은 뭐 정직이나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였어요. 이제 그런 면담을 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스타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 직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몰려와서 면담을 요청해?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상해하셨는지 뭐 정직이나 인사발령 등 정직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처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직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시 불이행 같은 행위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반복될 때, 그리고 이제 고의로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직장 질서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이제 인정이 될 때, 또 그렇게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을 때 이렇게 정직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요. 노동위원회 때도 이제 신문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공익위원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그래서 어떤 지시를 이행을 안 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용자 측에서 이제 답변을 보면은 구체적 소명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노동위원회 판정에 들어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전달을 했었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유 중에서 조직 개편 이후에 이제 대표이사에게 단체로 면담을 신청한 것이 어떤 집단 행동이나 선동이다 이렇게 사용자가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허락도 없이 대표실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일정도 조율을 했고요. 단체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메시지도 전달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너무 많으니까 몇 명은 좀 밖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제 지시에도 다 따랐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부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부서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길게 일하신 분은 한 10년씩도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부서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면담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회사 결정에 뭔가 반하기 위한 집단 행동이다, 뭐 불온적인 선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징계 사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인정은 되진 않았죠. 이번 사건과 같이 어떤 부서를 없애고 만드는 조직 개편은 이게 배치 전환이나 조직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협의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협의가 없었다고 이런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령이 바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협의가 있었는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협의 없이 갑자기 조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직무와 어떤 부서가 갑자기 변경돼서 자연스럽게 면담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정직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신 이제 본부장에서 물러나 줘야겠다. 그리고 신설된 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 그런 부분도 처분에 좀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뭐 징계나 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부장에서 해임이 된다거나 다른 부서로 갑작스럽게 배치 전환 이런 식의 인사 발령의 경우에도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인사 명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현저하게 있는지,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정당한 처분인지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사 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가 가장 핵심 사유이기 때문에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제 입사를 하시고 나서 한 10몇 년 동안 거의 같은 분야의 업무만 계속 수행을 했고 그 분야에서 부서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 갑자기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로 배정이 됐고, 그리고 수행하시는 업무를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관리자급, 책임자급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다가 계약서나 뭐 간단한 서류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엑셀에 표기하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그런 업무로 배정이 됐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봤을 때도 이거는 전혀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직급상으로 하락하는 강등이 되면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에서 이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보직에서 해임할 때도 비슷합니다. 직책 수당이나 활동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상여금 규정도 관리자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활상 불이익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금전이 얼만큼 줄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 발령에 대한 불이익을 이제 주장을 할 때는 방금 이제 이야기를 주신 것처럼 뭐 금전적인 불이익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정신적인 불이익도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내에서 뭔가 명예나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직책이나 직급에서 뭐 해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 손해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손해나 그런 충격이 좀 불이익으로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정직 징계와 인사명령에 대해서 구제 신청이 모두 인정이 되면 사용자는 판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이제 정직을 취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인사명령도 이제 부당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근무하던 직책으로 그리고 원래 근무했던 부서로 이제 인사 발령을 한 다음에 이제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노동위원회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구제명령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한 걸로 확인이 되면 사건이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이행 강제금을 계속 높여서 이행하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했었던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